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유가가 상승한 채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일 흥구석유의 주가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결국에 원유 재고가 이 줄어든 채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서 이 유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의 무역 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부터 해서 최근에 경제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이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원유 재고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현황이 어떻게 지속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 중국 경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지표까지 이 해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동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현재 휴전 협상도 결렬되고 리스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흥구석유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가가 소폭 상승한 채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고 중국도 수입이 증가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면서 유가가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원유 재고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게 나왔죠. 두 번 연속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공급이 낮아졌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하면서 원유 재고량 자체가 줄어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양방향성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 모멘텀과 직결되는 이 데이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5월 15일 날 다시 한번 이 원유 재고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만약에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 유가 이 상방 모멘텀 그리고 흥구석유 주가도 이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었었죠. 이 보게 되면은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게 되면 모두 높게 나와줬습니다. 예측치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0이라는 숫자를 또 기준점을 넘어주었죠.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흐름세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역 수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실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온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4월 12일과 비교를 했을 때는 증가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역 수지 자체가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리스크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단 휴전 협상이 결렬되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이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란 역시 이스라엘에게 조금 적대적인 그런 기사화도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계속해서 지표에 대한 일정과 원유 재고량 일정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재고량 자체도 기존보다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각종 경제 지표도 앞으로 잘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유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이 금리 인하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또
이 원자재에서 원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유 시장의 유가의 이 상승 모멘텀을 자극해 주면서 흥구석유 주가까지 상방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세적인 부분이나 뭐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 시간이 변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의 흥구석유 주가 상승에 대한 이 패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가 됐었을 때, 시장에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흥구석유가 가장 큰 변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부터 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 상승을 견인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흥구석유가 이 원유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해온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확인을 했듯이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최근에는 사실 감소한 채로 나왔지만, 이 부분보다 더 강한 부분이 중동 리스크죠. 이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유가가 상승했을 때, 뭐 흥구석유가 상승했을 때 중동 리스크가 계속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시장에 이 내성이 생기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리스크가 나와 줘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대선 전에 이러한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흥구석유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경제 지표도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 중국의 현재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또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 유동성 자체가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흥구석유 주가의 상방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선에서 현재 어느 정도 머무러주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 이 보라색 선이 있는데 5일선이겠죠. 5일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1선도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11선 구간에서는 이 지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흥구석유가 주가가 상승을 재차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모멘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여기에서는 11월 대선 전에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유가에 강한 자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중국의 경기 회복세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와준다든지,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와준다든지,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지 향후 수요적인 측면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5일 날 또 원유 재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당시에 재고가 예측치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공급 감소 그리고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